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낚시를 좋아하고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수중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투자의 결실이 많이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아마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번 맨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보시다 보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풋옵션 떨어지면 내가 수익이 난다라는 게 이제 풋옵션인데요.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팔았고요. 그동안 계속 사오다가 조금 팔았고, 콜옵션 올라가면 상승한다 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좀 팔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변화가 새로운 또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아무래도 콜옵션, 풋옵션에 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한 1년 정도 보시면 되고, 위안화는 앞으로 자꾸만 강세가 진행될 것이다. 강세라는 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안화가 미중 무역전쟁 1차 합의하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는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내년 노딜 블랙시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협의를 해서 극적으로 잘 이혼을 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강세로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약세로 조금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 엔화도 약세로 가다가 지금 다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으면 또 이제 벌어지는 시점이 오면 또 환율에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는 지금 연애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떨어지던 각도가 이렇게 휘면서 여기에 힘이 들어간다.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그 연애선 뿐만이 아니라 기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오던 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힘이 실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매도해야 됩니다 라는 거 나오고, 조금 이렇게 횡보 고점 패턴 만들고, 지금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이 MACD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골이 깊습니다. 골이 살짝이 아니라 조금 깊어요. 조금 떨어지다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얘가 떨어지면 조금 골이 깊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연애선 분홍색은 208일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그 다음에 기준선, 요거는 52일선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도 파워라는 건 요 라인이 떴을 때, 보라색으로 떴을 때 그 다음 날에는 매도를 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요거 뜨고 다음 날 아침에는 팔아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것도 요 다음 날에는 팔아야 된다, 아침에는. 그러니까 파는 신호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신호고요. 요거는 오픈을 한 일주일 정도 했다가 아직 다시 오픈을 안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분? 3, 40분 정도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세팅 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됩니다. 우선은 조금 조정받고 갈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리고 겨울에는 보통 그 제약 쪽이 강세를 많이 띱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다 실적들이 안 좋기 때문에 보통은 의약제품이라든가 경기 방어주 쪽에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고요. 그쪽에서 그걸 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음봉이 나왔지만 큰 훼손이 없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요 영망치형은 그닥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고점과 종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고가와 저 고, 고, 고가와 종가가 같을 때에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현저하게 작은데 이 영망치형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끌어들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에너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속이는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렇지만 요 영망치형 보시면 이것도 고점에서 많지 않은 걸로 되게 강하게 그냥 비슷비슷하잖아요. 강한 모습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이 종합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좀 덜한데요. 개별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는 다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우선은 다 좋은 상태고요. 원유도 지금 사우디 쪽 아람코 상장 관련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아마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원유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매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라든가 뭐 일반 개인 세력들이라든가 매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셔서 알 수 있듯이 그 세력이 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개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내는 집단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세력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 한마디에 올라갑니다, 사세요, 그 한마디에 그 종목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큰 종목은 아니겠지만 작은 종목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매집의 종류는 상승하면서 매집하는 경우 있고, 하락시키면서 매집하는 경우 있고, 횡보하면서 하락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박스 매집하고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4번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선 상승 매집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잘 나타나진 않는데 급하게 매도해야 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급하게 상승할 이유가 있을 때, 뭐 개인에게 떠넘겨야 할 때라는 거 적어놨는데요. 보통 상장 폐지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상장 폐지되기 전에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상폐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요. 바닥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는 경우가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상한가, 그다음에 장대 양봉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가 보다, 이제 올라간다 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해서 정리매매 들어가면 보통 10분의 1 토막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락 매집이 보통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싼 가격에 매집을 해야 내가 높은 가격에서 손실을 안 보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떠넘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하락시키면서 가끔 상승시키고 그거보다 2배 이상 하락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급상승할 때의 모습을 뒤집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각도가 이렇게 흘러내리던 주가가 훅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요때가 뒤집어 놓으면 정상적으로 가던 주가가 훅 올라서 긴 모습으로 보이다가 훅 급락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횡보 하락 매집. 요거는 그 하락 매집보다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데요. 뭐 하락 매집이랑 뭐 횡보 하락 매집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1년에서 2년 가까이 피를 말리면서 계속 하락시키면서 매집하는 경우입니다.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개인이 굉장히 버티기 힘든 매집법이고요. 말려 죽인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팔지도 못합니다. 팔면은 막 한 뭐 5, 6% 확 내려가기 때문에 물량 버티지도 않고 보통 개인이 손을 안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데 크게 거래량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매집하는 거를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박스 매집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인데요. 박스 형태로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박스를 만들어서 매집한 다음에는 꼭 하락을 시킵니다. 하락을 시켜야 개인들을 털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번 정도 털어내는 경우도 있고 뭐 1번 털어내고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다른데요. 그거를 그 초창기에 매집할 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개인을 털어내고 매집하는 거랑 개인을 끌어들이고 매도한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철칙. 그리고 꼭 대주주의 물량을 확보했거나 팔 수 없을 때 작업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 올라갈지 언제 할지 알 수 없어요. 물론 힌트는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제 매집을 하고요. 이럴 때가 저점인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매도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 뭐 앞으로 더 좋은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건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야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거의 100%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상 최대 실적 이러면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뭐 한두 번은 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기성으로 해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뭐 최대 주주 변경, 뭐 유상증자, 뭐 FDA 승인서부터 해서 기타 뭐 자질구레한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뭐 기대감으로 잠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의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에서
윗꼬리가 자꾸만 달린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팔고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면은 개인을 가장한 세력들이 일반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탈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요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요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서 예제를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하락 매집하는 경우고요. 보통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 하락하는데 뭐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이 하락할 때 이 매집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여기를 보시면 떨어지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여기서 모으고 있잖아요. 모으고 뭐 따로 모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모으는 형태가 여기서 모아서 여기서부터는 힘도 안 들이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고 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게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휴식기가 있죠. 이 휴식기에는 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휴식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얘가 뜨고 나서 요 안에서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던 게 쉬다가 다시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상승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확인하는 게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여기가 최고조로 최고조로 나왔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 근처.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매도, 다음날 매도, 아침에 매도. 그러면 요쯤에서 하겠죠? 매도 신호 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매도. 그리고 제일 잘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주고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쌍봉을 만들면 힘은 약한데 고점은 높다. 그러면 누가 물량을 팔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 DMI를 보시면 이 쌍봉이 딱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고요. 급락시키고 다시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얘가 매집한 데가 어디서 매집했나요? 여기서 매집했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매집하고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가 왔는데 더 많이 매집하고 있죠. 여기보다. 요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도 쌍봉을 만들고 있고요. 쌍바닥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쌍봉이 중요한 게 바닥도 이렇게 쌍바닥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쌍바닥을 많이 만들고요. 저점에서. 그 다음에 순서가 이 MACD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공매도가 없어집니다. 공매도가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요때 많이 나오고 나서 공매도가 나오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때 요런 종목을 봤다. 마음에 들어. 매집도 된 것 같고.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 기업 개요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요 재무제표에서 제일 재무제표 쭉 올라오시면 요게 딱 보이는데요. 뭐 쭉 내리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때에 딱 볼게 현금 흐름은 좋네. 단기 손익이 이익을 냈네. 그러면 투자를 작년까지 많이 했네. 올해는 조금 덜 했고. 그러니까 올해 조금 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난 거네. 그리고 재무활동은 빚을 많이 갚았네. 플러스는 돈을 많이 빌렸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 비율을 딱 보시면 이 순운전 자본 회전율에서 순운전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900억에서 400억, 300억, 다시 800억으로 늘었잖아요. 요런 거는 약간 좀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어드는 게 보통은 잘 안 줄어들게 기입을 합니다. 요런 거는 정상적으로 재무제표를 그나마 기입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17년도만큼 17년도에는 얘도 실적이 좋으니까 차트도 많이 올라갔겠죠. 17년도에 17년 초부터 올라갔겠죠. 이때 17년도에 최고치로 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최고 좋다가 계속 재무제표로 인해서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좋아지는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떨어지던 애가 갑자기 푹 떨어진다. 이러면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정상적으로 떨어지던 애가 이렇게 올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슬금슬금 떨어지는 애가 푹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스토캐스트 슬로우, MACD, DMI 지표, 그 다음에 이 매집 강도 지표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같이 보셔서 요거랑 공매도 비율 같이 보셔서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바닥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인제약도 한번 볼까요? 환인제약도 비슷합니다.
요런 게 박스 형태로 매집했다가 훅 빠지고, 박스 형태로 매집했다가 훅 두 번씩이나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매집을 했을까요? 그러면 여기 떨어질 때 매집을 했죠. 이 떨어질 때. 그리고 이 떨어질 때는 매집을 안 했어요. 여기서 매집을 했죠. 여기서 좀 매집했죠. 떨어질 때는 매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죠.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여기 장난 아니죠. 여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쌍바닥을 내리면서 여기서 한번 하고 바닥을 찍습니다. 이 쌍봉을 이루잖아요. 검은색은 이 바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쌍봉. 이 쌍바닥을 찍으면 거의 한 번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바닥이라도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시는 게 쌍봉 만들고 매집이 들어가면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진로 발효 같은 경우도 뭐 한 1년, 그냥 1년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쭉 한번 떨어져서 쭉 그냥 떨어지는 만큼 그냥 막 떨어지다가 희한하게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다가 매집하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죠. 떨어뜨리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얘가 다시 살 때는 이렇게 나올 때, 요게 없다가 나올 때, 스토캐스트 슬로우는 이렇게 떨어지고 MACD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얘는 감자도 하고요. 이날 감자도 하고, 감자할 때 장난 아니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죠. 그러면은 얘가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면 꼭 기업 개요를 보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인한 현금 흐름, 굉장히 좋아요. 현금 수익도 계속 나고 있고요. 재무활동도 계속 돈 갖고 있고,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투자해서 플러스가 났으니까요. 그러면 투자를 안 했다는 거는 물론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냐 라는 거에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투자를 안 했는데 이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냐, 그거를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순운전 자본은 그냥 적당하죠. 뭐 손댄 흔적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매출 채권도 뭐 크게 손댄 흔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는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했고, 요때 외국인이 홀라당 다 팔아먹었죠. 올라갔을 때
다 팔아먹고 기관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은 팔고 나오려 그러면 이제 올려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한번 손에 안 나는 선에서 올렸다가 팔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아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이고요. 이렇게 높이 먹고 나온 종목은 바닥에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 있으니까 얘보다는 작더라도 비슷한 힘이 들어와야 이걸 뚫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여기서 매집했죠. 그리고 쉬다가 조금 올렸고, 여기 쉬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매집해서 올라가려 그러고요. 또 이만큼 와서 여기서 매집을 또 많이 했고요. 여기서 쭉 쉬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요게 쉬다가 올라갈 때 요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때 매수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게 보이면, 요런 식으로 매수하는 게 바닥권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상승하는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얘가 고점 패턴이 쌍바닥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작은 봉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쌍봉, 3봉까지 나왔죠. 이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올리고 내렸죠. 이 바닥에서는 그 꼬리를 단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보다 얘가 더 위험해요. 고점에서 윗꼬리 다는 것보다 밑에서 윗꼬리 다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MPK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박스를 만들면서 하락하고, 여기도 이제 박스 만들면서 한 번 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MPK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매집을 했나요 하면은 여기서 많이 들어왔고요. 떨어지면서 들어온 데는 여기서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물량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 개요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 그냥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돈을 조금 더 빌렸고요. 그다음에 운전자본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건 그닥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손댄 흔적은 없기 때문에 뭐 해먹으려고 뭐 그런 한 흔적은 없고요. 여기도 공매도가 여기 삐쭉삐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요 라인 그 안에서는 뭐 들어가 볼 만도 합니다. 요런 종목들은 다 이 기준선, 보통 요 근처나 뚫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이
근데 얘가 아직도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서 힘이 붙어야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샘코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한 요 정도에서 팔고 나온 종목인데 계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여기서부터 11,000원에서부터 3,50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1년 반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푹 떨어질 때 요때를 잘 보시라 그랬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 고전에 좀 들어왔고요. 떨어졌을 때는 안 들어왔어요.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뭐 담아도 될 만한 종목이죠. 요 담을 위치가 보면 딱 기준선 근처나 넘어가서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다가 올리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시작하고요. 이런 종목은 몇 개 없습니다. 3만원까지 갔다는 거는 최고조로 쌍봉까지 찍고 떨어졌고요. 이때가 뉴스 한번 나왔어요. 이때 뉴스 한번 나오고 최대주주 관련해서 이제 유상증자 뭐 관련해가지고 막 뉴스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고점 패턴 만들고 떨어진 건데요. 이게 7천 얼마에 아마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7,000원, 7,600원인가 버텨주면은 그나마 난데 7,600원 못 버텨주면 아예 손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손 댈 수 있나요? 어디까지 여기서 신호를 딱 줘야 신호 줘야 이제 조금 시작하려나 보다. 근데 얘는 너무 많이 해먹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공매도도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기 편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눈으로 이게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스토캐스트 슬로우, MACD, DMI, 그 다음에 공매도, 그 다음에 매도 파워, 매집 강도까지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하실 거고요. 미래 테크놀로지는 이게 키움 그쪽 계열이고요. 지금 여기 갑자기 뭐가 하나 떠서 여기서 삥 하나 떴거든요. 높게. 그리고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서 이 기준선을 넘어갈 때쯤 되면 얘가 이제 뭐가 표시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들어갈 만 하고요. 기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공매도는 여기서 좀 있고 여기서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있었고 공매도 여기서 팔고 뭐 여기서 사가지고 갚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 팔아서 뭐 여기서 사서 갚아도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위에 상승할 때 들어왔고 떨어지고서는 없다가 여기서 이제 잠깐 들어왔죠. 잠깐 들어오고서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바닥 찍을 때 요 검은 선이 바닥 찍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쌍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싹 볼까요? 키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쌍봉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곧 바닥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힘이 들어와서 이만큼 먹고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내려갈 때 매집을 하게 되면 거기가 바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얘는 기준선을 근처에도 못 갔기 때문에 볼 종목은 아니에요. 얘도 보시면 급락하고 이렇게 오다 급락하고 이렇게 오다 급락하고 이렇게 오다 한 번 더 급락하면은 땡큐겠죠. 근데 여기서 힘이 들어왔는데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위치가 기준선 근처에 있고요. 그러면 매집한 흔적이 여기서 매집 한번 하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매집했죠. 매집했는데 안 올렸잖아요. 얘는 올라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얘는 괜찮다. 그러면 꼭 기업 계열을 보셔야 됩니다. 현금은 좀 작년에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괜찮네. 투자 많이 했네 올해. 빚도 좀 갚았네. 그러고 장난을 쳤는지 안 쳤는지. 와, 순원전자본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요거는 조금 장난을 친 것 같은 흔적이 조금 있죠. 그러면 얘는 장난을 쳤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겁니다. 감안을 하고. 얘는 운전자가 순운전 자본이 많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머릿속에 담고서 담아보고 장난치면 빠진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시면 되고요. 스토캐스트도 쌍봉 비슷하게 만들어줬네. MACD도 만들어줬네. DMA도 만들어졌네. 얘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조금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거의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려주면 땡큐고요. 그러면은 한번 들어갈 만도 합니다. 크라운 혜태도 많이 떨어뜨리고 고점 패턴 나오고 그냥 2단 하락 박스 만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량은 떨어질 때 이 물량이 나오면 이 매집이 되면 올라가는 게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뭐 여기서 많이 있었고요. 다른 데는 없고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개인들도 여기서 좀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위치상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뭐가 생겨야죠? 뭐가 이렇게 생겨줘야 매집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조금 지켜보다가 신호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좋겠죠. HDC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건축 경기도 그렇고 뭐 관련돼서도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쭉 떨어지던 게 근데 희한하게 이게 쭉 떨어지는데 매집은 많이 되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매집은 된다? 요거 좀 희한하네. 공매도가 아직도 많아요. 우선 공매도가 조금 잦아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에 근처에 와야 되고요. 스토캐스트가 떨어지면서 얘는 뭐 이렇게 지키면서 올라가면은 돌면서 올라가면은 가장 좋고요. 요거는 얘도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하나 생기면서 확 떨어지면서 매집해 주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림은. 얘도 기업개요를 한번 볼까요? 기업개요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안 좋죠? 투자를 많이 했고요. 돈도 좀 갚았습니다. 그럼 운전자본도 볼까요? 운전자본이 뭐 장난 아닙니다. 얘는 상장하면서 조금 올렸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 만들고서 올라갈지 말지 이제 기준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부양책이 나오거나 하면 건설주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미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쭉 해먹고 푹 한 번에 그냥 해먹고 여기 바닥에서 누가 매집을 했고요. 여기서 또 매집을 했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2단 하락. 여기 또 이제 누가 들어와서 매집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죠. 거래량에서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바닥에서 쌍봉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정리해야 되는데 워낙 이 암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보통 거래량 가지고는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떨어진 것만큼 가서 올라가니까요. 이 길이만큼 더 가서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매집이라고도 하고 박스를 만들고서 매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매집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만 가면 꼬리가 달리면서 매도해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이렇게 못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법칙 같아요, 법칙 같아.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종목만 살짝 보고 있는 거는 세와 PNC라는 거를 잠깐 이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해먹고 2차 하락하고 한 번 더 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들어온 게 여기서 많이 들어왔고요. 떨어지면서 여기서 많이 들어왔고 떨어질 때마다 얘는 누가 사고 있는 애고요. 외국인이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올라가면서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올라갈 때마다 개인이 물량을 쏟아낼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뭐 보셔가지고 한번 떨어질 때마다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도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바닥을 잡은 형태로 가는데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박스형 만들고 한 번 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요런 종목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매집 강도, 다른 것도 매집 강도 1, 뭐 매집 강도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딱 잘 맞는 것들이 없어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딱 요 세 가지랑 공매도 그거랑만 딱 봐서 저점이랑 뭐 고점은 뭐 매도 파워를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매도랑 매수랑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한 위치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매집에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저점, 어디서 저점이 많이 형성되고 어떨 때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매집 강도에 대한 걸로 강의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번 주, 다음 주는 글쎄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그 운임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PMI랑 ISM 제조업 지표 그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뭐 그때그때 터지는 뉴스에는 뭐 반응을 못하더라도 큰 그 거시적인 그 흐름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낚시를 좋아하는 수중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